네, 안녕하세요. 배짱이들입니다. 오늘 영상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배짱이들의 스토리를 보시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거나 어떤 질문을 어떤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그 댓글들을 모아서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보이나? 저는 베트남에 2019년 2월에 왔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베트남에 오게 됐고요. 그 이유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졸업을 마치고 설날을 보내고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졸업식도 못 가고 바로 베트남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2018년 4월에 저희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2018년 7월에 법인이 이제 설립이 됐는데, 저는 소싱부터 이제 법인 설립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회사에 재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월급은 없었지만요. 저는 11월 초에 호치민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으로부터 베트남의 경제 배경을 듣고 이 견물생심이라고 한번 보고 나니까 나도 이곳에 부동산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내가 부동산을 지금 사지 못하더라도 이곳에는 엄청난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막연한 기대와 흥분 같은 게 생기기 시작을 했죠. 사실 이전에도 사업 같은 거에 대해서 고찰을 안 해봤던 건 아니었죠. 어리숙할지언정. 그때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돈이라는 거는 어떠한 종류의 트래픽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6개월간의 고민 끝에 친척 동생들이랑 온라인으로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베트남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준비는 딱히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바빴고 논문도 쓰고 일도 하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사실 이건 핑계죠. 보이나? 베트남 오기 전에 약 한 달 정도 엄청 놀았어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 지인분들 다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언어 준비나 그런 걸 되게 본격적으로 하다가 오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틈틈이 이제 친척들이랑 같이 그 디스코드로 회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라는 생각이었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월 100만 원을 버는 것조차도 정말 이거는 삼촌의 자금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는 사실상 좀 많이 부족했죠. 무엇보다도 동기부여가 조금 남들이 생각하기엔 이상하게 돼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남들을 도와주려고 사업을 시작했다 보니까 제 사촌 형제들이나 아니면 저희 사장님을 좀 도와드리려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거다 보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큰 동기부여였는데, 일단은 그런 마인드로 시작을 했고요. 책 위주로 많이 읽었습니다. 사업의 시효자도 모르던 사람이라서 사업을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왜 성공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좀 부동산이랑 인테리어 그리고 기타 자기계발서를 위주로 많이 읽었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회사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었냐면, 첫 번째로 이제 부동산 자격증을 취득을 꼭 해야지 이제 부동산 중개 법인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정부에서 이제 불시에 점검이 오면은 그 자격증이 없으면은 벌금이나 이런 뭐 법인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현지에서 이제 진행하는 부동산 중개 자격증을 좀 따려고, 자격증을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해서 그런지 한 달 만에 이제 취득을 하고, 이제 임대나 아니면 중개 같은 건 다 가능해졌으니까 인테리어 쪽으로 많이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가구 쪽으로 많이 서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익가구가 맨 처음에 이제 저희랑 대리점 계약을 좀 체결을 했었고요. 그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를 하고 거기를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그렇게 이제 인테리어랑 이제 대리점 지점을 이제 계약을 하는 동안 3개월 동안 외자법인을 설립하는 걸 진행을 했었고요. 4월부터 5월, 6월, 7월, 그리고 사실상 8월부터 제대로 된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직원 고용도 했었죠.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베트남어는 그나마 제가 조금 했었으니까
제가 전혀 손댈 수 없는 그런 분야가 바로 회계였어요. 베트남이라는 특징도 있고, 그래서 회계 직원을 최우선적으로 뽑았고, 그 회계 직원을 통해서 다른 통역 직원이라던가 아니면 판매 직원을 또 따로 뽑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쓰는 양식 같은 걸 좀 가져와가지고 저희 회사만의 양식을 조금 변환시키는 것도 했었고요. 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딱히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직접 준비를 한 건 많이 없었어요. 그냥 회의를 하면서 현재 호치민의 가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듣고, 그때는 부동산 전문이라기보다는 어떤 한국 브랜드의 가구 대리점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미국에서 가구점들 돌아다니면서 카탈로그 같은 것들도 좀 모아보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죠. 베트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노동허가증을 받으려면 뭐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크리미널 레코드 같은 거를 다 공증을 받아가야 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충동적이고 안일하게 선택을 했어요. 어쨌든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탐색과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건데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것도 있었고 외삼촌이 이미 준비를 하시던 것도 있었고, 그냥 시장이 좋다는 생각에 그냥 맡기는 식으로 갔으니까. 사업 전에 여기 오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냐면, 일단 따뜻한 동남아니까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보이나? 언어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좀 으쌰으쌰 할 줄 알았어요. 다 같이 막, 그는 있잖아요, 요거 하자 저거 하자 하면 같이 막 찾아서 하고 도전하고, 끝나고 같이 맥주 한잔 하고 로컬 같은 데 가서 얘기도 하고, 사업적인 얘기나 우리 미래에 대한 얘기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전에 제가 이제 기대했던 사업의 분위기는, 일단은 저희가 회사가 좀 가족적인 분위기가 이제 가장 큰 특징이다 보니까 가족적인 분위기로 가고 싶었어요. 보이나? 사실 재밌을 것 같다는 거를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당연히 재미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만 이제 저는 걱정이 좀 많아요. 가족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베트남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랑 많이 어울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분위기 자체는 사실은 엄청 바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도 바쁘기도 했고요. 왜냐면 제가 2군에 이제 막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외국인 매물이 막 풀리기 시작할 때 이제 사업을 차리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돈은 많이 벌 줄 알았죠. 근데 이제 맨 처음에 막상 해보니까 브랜딩이 조금 덜 돼 있는 것도 있었고, 또 저희가 이래저래 좀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잡은 손님, 놓친 손님도 계셨고, 그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재밌을 거라고는 당연히 예상을 했는데 걱정이 사실은 조금 더 컸고요. 걱정했던 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죠. 처음에 오면 좀 느긋하게 시간을 가지고 탐색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월급을 못 받더라도. 그래서 이 호치민이란 시장이 어떻게 생겨먹은 곳인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뭐 어떤 위치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되는가, 그런 로드맵을 다 짤 수 있을 줄 알았죠. 친척 동생들이랑 뭐 외삼촌이랑 재밌게 회의도 하고 수영장에서 놀기도 하고, 내가 이런저런 디테일한 부분을 다 설계해놓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구 인테리어 업을 하면서 천천히 배우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좀 몸쓰는 일이든 뭐든 자질구레한 일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직원들한테 그냥 맡기고, 나는 이곳의 시장과 제도와 실무를 익혀가면서 아이디어도 내고, 그런 아이디어가 실현되면서 사업도 안정화되고 저도 보람을 느끼고, 이런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의 제목은 월 100만원 밖에 받을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갖고 있던 능력이나 마인드나 준비했던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신기한 일인 것 같고요. 주변에서 정말 많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했던 걱정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지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